요즘에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같이 본 드라마가 그 서울 자가에 사는 이름 너무 어려워.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서 동시에 이제 어제 어쩔 수 없다를 뒤늦게 개봉한 거를 이제 같이 봤는데 난 사실 너무 그 어떤 설정이랑 캐릭터가 처한 상황? 이런 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뭔가 그 두 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이제 가장 이 겪는 어떤 그런 갈등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기성세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현재 한 5, 60대? 난 제일 큰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거는 일단 소통 안 되는 거. 절대 가족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 힘듦이나 지금 뭐 상황이나 이런 걸 절대 공유 안 하잖아. 그거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일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몰래 빚을 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상황들이 엄청 큰 건데 그 상황보다도 그 아저씨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알리는 거 가족한테.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또 하나 되게 둘이 비슷하다고 느낀 거는 어떤 사회적 성공이나 안정에 대한 환상이 있다, 둘 다. 그러니까는 딱 김부장은 아예 그냥 제목에서 서울 자가라는 그치. 서울의 자가를 갖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 안정성에 대한 환상? 그 심지어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만수는 아빠가 자기가 자살을 한 집이고 돼지 살처분한 집이잖아. 굉장히 이상적이어 보이는 어떤 집의 풍경과 가족의 풍경을 만들어내야만 거기서 느끼는 온전한 행복만 행복이라고 믿는 어떤 환상 같은 게 있는 그게 깨지면서부터 그게 시작하잖아. 이 캐릭터들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를 그치. 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거에 이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출발점이지. 어쩔 수가 없다도 그래서 처음에 첫 장면이 되게 제일 만족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잖아. 그 의식처럼 하는 게 있잖아.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자 하는 뭉쳐가지고 가족들은 어딘가 불편해한단 말이지 거기서. 되게 상징적인 장면 같았어. 이 행복이 진짜라는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하는 의식 같기도 했어. 그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힘든 거가 있을 때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좋은 결과물을 딱 갖다 주는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떨 것 같아 이제 막 그냥 뭐 상가계약 하려고? 지금 말해? 그냥 딱 나도 옛날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부부 사이는 난 팀플인 것 같아. 사실 팀플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 그러니까 탄탄대로로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엄청 이제 퇴직이라는 엄청난 큰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동안 막 불안했지만 덮어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어떤 나의 약점, 막 취약했던 거, 막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약한 거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됐던 것 같아. 근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팀이라는 걸 이제 간과하고 있었고 다 이제 내가 리더고 내가 다 끌고 가는 거야 라는 어떤 느낌? 이제 그런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해버리는 그런 책임도 내가 진다 이런 마인드. 그래서 나는 캐릭터를 떠올릴 때 김부장 특히 미련하다는 단어가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려졌어.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제 아까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그냥 나라는 사람 위에 일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그냥 뭐 나 정도는 부서져도 상관없어. 그냥 진급이 먼저야. 뭐 이런 어떤 마인드가 이 사람 얼마나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런 것들이 좀 가슴 아프게도 느껴졌고 그러니까 그 미련하다는 게 막 비난의 어떤 단어라기보다 막 너무 가슴 아픈데 답답한 거 있잖아. 막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와서 그러니까 어떤 설정은 되게 비슷해. 출발은 되게 비슷했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철밥통 같은 퇴직에 그런 것도 없는 시기를 쭉 거쳐와서 둘 다 좀 높은 위치까지 갔는데
퇴직이라는 걸 딱 마주했을 때 둘이 보이는 어떤 피드백이나 반응이 좀 달랐던 게 난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김 부장은 끝까지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뭐 공장으로 자천했을 때도 그 밑에서 일했던 대리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거 괴롭고 가족들은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너무.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 이제 분재라는 어떤 취미생활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제2의 삶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보다 살인이 더 낫다? 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 도전이 두려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 완전 근데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그 경쟁 사회 그 완전 다 서열화돼 있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방식도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살인은 상징성이겠지만 결국 누구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고 그냥 다 그거잖아. 그냥 뭐 대학부터 뭐 입사 이게 다 그거니까 그 방식밖에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고.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거나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것도 좀 재밌었어. 그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배우자 이게 반응이 되게 달랐던 것도 그러니까 김 부장에서는 아내가 이제 약간 스스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이 불안해 보이니까 좀 내 살 길 찾아서 좀 나도 뭔가를 해서 이제 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개인이 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보였고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아마 알바를 하긴 하지 뭔가 뭐 치위 생사였나? 근데 이제 그것보다 난 더 크게 다가왔던 거는 남편의 살인을 알고서도 그거 약간 덮어주고 그냥 앞으로 가려고 했다? 이 어떤 가족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가족이 더 먼저인 거야. 이제 자식들한테 철저히 이제 숨기고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 막 직접적인 질타를 하지 않고. 알고 있다라는 티도 사실 잘 안 내지. 어떻게 보면 남편이 한 게 그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사실 범죄고 김 부장에서는 뭐랄까 그냥 자기의 어떤 엄청난 실수로 인한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나는 김 부장에서는 배우자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족들이랑 좀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그치. 그런 식의 어떤 충고들을 되게 많이 하고 너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도 되게 이제 막 많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어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근데 뭔가 더 이제 어쩔 수 없다 해서는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모드였던 것 같아, 둘 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어쩔 수가 없다 해서 그 잘못했던 그 흔적들을 결국은 아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땅에 묻잖아. 그 핸드폰 훔친 거 다 땅에 묻고 살인한 거 땅에 묻고 근데 이제 땅에 묻는다는 게 이제 결국 눈에는 안 보이지 당장.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라는 행위가 세상에 없던 일이 되진 않잖아. 근데 그냥 당장 그냥 안 보이기만 하면 돼 덮어두고 이런 거 자체가 그들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방식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대물림이 되고 이런 상징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 근데 약간 거시적으로 나는 봤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 한 가장이 고용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 일련의 사건을 개인적 서사로 들여다볼 것인가 아니면 이건 사회적 구조의 문제야 라고 들여다볼 것인가 해서 이 극이 완전 갈린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끝나고 보니까 되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직 김 부장은 10화까지밖에 공개가 안 된 상황이지만 이 위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생애 처음으로 나에게 질문을 해봤을 거야.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 사실 이제 50에 하기에는 너무 늦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 어쨌든 너무 소중하고 귀한 질문을 이제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하기 시작하고 그 개인적 서사로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거를 보여준 극이 김 부장이라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제목이 어쩔 수 없다가 그냥 이 상황에서 이제 만수가 했던 선택도 되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맨 마지막에 AI까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뭐 연쇄살인범 이렇게 안 느껴지잖아. 이제 그런 이유가 이 구조 속에서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둘 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자선단체가 아니잖아, 사실. 그치. 만약에 사람을 감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회사가 뭐 어려워져. 그러면 이제 잘리는 거잖아. 왜? 갑자기 엄청 티가 어쩔 수 없잖아. 왜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외면해 왔던 거지. 지금까지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조직이고 언제든지 걔네가 이제 어려워지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일자리 잃을 수도 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또 거기서 하나 더 가가지고 그 AI라는 게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들어왔잖아. 그런 흐름 앞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 던지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딸의 왜 역할이 뭐지? 근데 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 그 예술을 하잖아. 그러니까 좀 AI라는 거의 등장이랑 갑자기 맞물리면서 희망에 대한 암시인가? 약간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줄 수 없는 뭔가 인간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 같다고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는 그 여자애가 제일 사회적이지 않아. 이 사회랑 잘 안 맞고 막 소통도 잘 안 되고 약간 좀 자폐 같은 그런 걸로 묘사가 되잖아. 오히려 그 사회에 제일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봤을 땐 제일 인간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지닌 다른 인간들은 다 부속품처럼 대체가 되고 잘려나가고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와도 상관없고 막 그런데 얘는 뭔가 얘만의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막 그 아이가 마지막에 막 예술을 연주할 때 막 개들이 따라가는데 개나 그런 반려동물 이런 것도 AI 이런 시대에서 대체될 수 없는 온기를 가진 어떤 대체되던데? 대체되나? 온기까지 돼? 그래? 온기까지 대체, 무게까지 막 대체하던데. 아 그래? 그것까진 몰랐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생명은 대체 못하지. 그치 되게 웃긴 게 아이러니인 게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이 체계가 이 만수를 계속 몰아치잖아. 나가 계속 이러잖아. 근데 어떻게든 거기 기어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 딸만은 그 체계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체계를 붕괴하는 사람? 그냥 난 난데? 약간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 얘기하니까 그 장면 생각난다. 이병헌이 그네를 이렇게 밀어준단 말이야. 이병헌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밀어주는데 절대 이병헌 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 계속 발만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튕겨져 나오는 상징성이 있게 느껴지는. 후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네. 체계랑 그러니까 상관없어. 모두가 다 약속해놓은 어떤 체계대로 원래 기보를 하는 게 맞는데 걔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걸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서 넣지 않았을까. 그럼 김 부장은 상무를 달면은 행복했을까? 상무 달면? 만약 상무 달았다. 그냥 더 자신 안에 갇히지 않았을까? 그 말로는 뭐야? 말로? 근데 결국에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뭐 어떤 결론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예를 들면 회사나 일 없이도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잘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주는 거 아닐까? 그냥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인간이 답하는 게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을 하기를 엄청나게 회피하면서 살아오다가 50년, 60년이 지나서 이제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뭐 또 잘 퇴직해서 어디 적당히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잘 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이제 무엇일까?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나랑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럼 김 부장은 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쩔 수가 없다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약간 좀 더 거시적인 질문 같기도 해. 인간은 누구인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사회나 체계 안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치 난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김 부장은 나는 누구인가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난 절규처럼 느껴졌어. 어쩔 수가 없다. 여기까지?